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수백 년 전에 아이들 가르치려고 썼던 책의 한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요. 그냥 오래되고 먼지 쌓인 고전이라고만 생각했던 삼자경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 바로 조화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짧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그 깊은 지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삼자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8가지 소리의 비밀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화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지 또 우리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에서 거대한 숲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오래된 지혜 삼자경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고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지혜의 출발점이었던 책, 바로 삼자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삼자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 글자로 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짧고 리듬감이 있어서 외우기도 쉬운데 이 세 글자 안에 역사, 도덕, 철학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옛날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던 뭐랄까 거대한 지혜의 창고 같은 거였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가지 소리의 비밀. 화면에 보이는 이 12글자. 언뜻 보면 무슨 암호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아름다운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비밀을 풀어볼까요? 포토역, 목석금, 여사죽, 네파름. 먼저 이 원문의 소리 자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겉으로만 보면 이 구절은 옛날 악기를 만들 때 썼던 8가지 재료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세상을 보는 위대한 철학, 바로 조화에 대한 통찰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을 한 글자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재료들의 다양성이에요. 보세요. 박, 흙, 가죽, 나무, 돌, 쇠, 그리고 명주실에 대나무까지. 이 8가지가 옛날 악기를 만들던 핵심 재료들이었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텅 빈 소리가 울리는 박, 좀 둔탁한 소리의 흙, 팽팽하게 긴장된 가죽, 따뜻한 느낌의 나무, 단단한 돌, 날카로운 쇳소리, 부드러운 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듯한 맑은 대나무 소리까지. 와, 정말 하나같이 송질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자연의 재료들이 지금 한자리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8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합쳐서 파름, 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8가지 소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름은 악기를 재료에 따라 8가지로 나누던 옛날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삼자경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악기 재료는 8가지야.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핵심입니다. 파름. 그냥 8개의 재료 목록이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철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정신의 세계로, 조화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파름이라는 상자 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재료 목록이 아니라 바로 조화라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건 돌, 나무, 실, 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전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파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화면이 그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나무, 실, 돌, 쇠. 그냥 각자 자기만의 성질을 가진 개별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혼자 있을 땐 그저 가능성만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악기가 되니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 즉 음악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결합의 힘, 조화의 위대함인 거죠. 원문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예술, 특히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각자 다르지만 함께 모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조화라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 우리 삶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파름의 원리는요, 바로 우리 교실, 직장, 심지어는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학생의 경험담이 이 파름의 원리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현대판 사례 같아요. 미술 시간에 친구들이랑 각자 다른 걸 그렸대요. 어떤 친구는 나무를, 다른 친구는 집을 그렸겠죠?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냥 그림 한 장이었는데 이걸 다 합쳐 넣으니까 정말 멋진 마을 풍경 하나가 짠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재능이 모여서 하나의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조화 아닐까요? 또 다른 학생은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슬플 땐 좀 조용한 곡을, 신날 땐 막 빠른 곡을 치면서 자기 감정을 음악에 실어 보내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예술을 통해서 정리하고 다스리는 내적인 조화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원리는 진짜 어디에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처럼 각자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제품 하나를 만드는 스타트업 팀.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비빔밥. 서로 다른 나물과 재료가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을 내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파름의 지혜, 즉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화의 실제 예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화라는 건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첼로는 첼로 소리를 낼 때 그 서로 다른 고유의 소리들이 자기 개성을 잃지 않고 어우러질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름이 시너지를 낼 때 진짜 조화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이에요. 세상이라는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하나의 악기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인가요? 나만의 조화를 찾는 방법,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가진 고유한 소리가 뭔지 아는 겁니다. 나의 재능, 나의 성격, 나의 강점은 뭘까? 하고요. 둘째,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다른 악기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리가 우리가 속한 이 그룹의 음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삼자경의 이 짧은 한 구절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그 고유한 소리는 다른 소리들과 어우러져 과연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전의 지혜를 지금 여기 내 삶으로 가져오는 진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